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조금 넘긴 남성입니다. 평소 직업 특성상 일을 준비할 때 사연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재미있게 듣던 중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생각되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전화위복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살 초반부터 서울에 갈비집을 하나 운영했습니다. 40대 중반이 가까워질 때까지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였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골도 많이 생겼고 나름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하는 날이 갈수록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 둘의 손님이 들어왔는데 제가 직접 주문받으러 갔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맞죠? 네. 제가 사장 맞는데 왜 그러세요?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불편한 건 아니고 친구랑 제가 저번부터 여기 자주 왔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워낙 손님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괜찮아요. 그러실 수 있죠. 우연히 이 가게에서 친구랑 먹었는데 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 여기만 오려고요. 이제 단골 됐으니 눈도장 찍으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셨구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골 되신 기념으로 음료라도 서비스로 드려야겠네요. 와, 정말요? 사장 오빠 진짜 성격 좋으시다. 아이고, 제가 오빠는 아닌데 젊게 생각해 주시니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듣는 오빠라는 호칭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웃는데 옆에 앉아있던 손님 친구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얘가 여기 갈비 맛있다고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정 오빠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네요. 야,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부담스러우시게. 친구가 놀리며 말하자 여자분은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었어요. 저는 갑작스런 여성의 호감 표시에 당황하였으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은 30대 초반부터 갈비집 키워보겠다고 고생만 죽어라 했습니다. 제 온 신경은 온통 갈비집이니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40대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인연이라도 기분 좋았던 저는 넉살스럽게 웃으며 서비스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또 오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오빠. 오늘도 제 친구 오빠 보려고 왔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자주 와주시고 감사해요. 정말 단골 되셨네요. 제가 갈비 맛있게 구워드려야겠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기를 구워드리는 제게 감사하다며 부끄러운 듯 웃는 손님을 보니 저도 괜스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 그 여자 손님들은 정말 제 눈에 보일 정도로 자주 오셨습니다. 제가 가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업체에 들리다 보니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갈 때마다 거의 만나는 것을 보고 우리 가게에 정말 자주 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마감 알바생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오랜만에 제가 가게 마감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여자 단골 손님들이 오셨죠. 늘 그렇듯 반갑게 맞이하고 고기를 구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 손님들도 다 빠졌고 그 여자 손님들 뿐이었죠. 저는 마감 시간을 알리기 위해 테이블 쪽을 쳐다봤는데 저를 좋아하던 여자 손님 표정이 이상하게 좋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마감 시간을 알려드리면서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제 슬슬 마감해야 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오늘 제 친구가 조금 속상한가 봐요. 그러셨구나. 그럼 서비스 더 챙겨드릴걸. 몰랐네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오늘 못 드린 서비스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기운 내세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술 한 잔만 같이 마셔주세요. 손님도 우리밖에 없는데. 네?
제가 손님이랑 술 마셔본 적이 없어서. 아이, 사장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선 긋는다. 그래서 내 친구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죠. 친구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 저를 좋아한다던 그 여자는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 고개를 받고 있더군요. 제가 선을 그어 속상해하고 있다는 말에 순간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사장오빠 마음에 들어서 가게 진짜 많이 찾아오는데 거의 맨날 올걸요? 그런데 사장오빠가 서비스만 주지 정작 본인 마음은 몰라주니까 속상해서 오늘 술 엄청 퍼마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이 정도로 저를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친구가 사장오빠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술 한 잔만 주세요. 친구의 말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 저는 손님도 없고 자주 오는 손님이라 마음이 쓰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주고받았죠. 술에 취해 있던 손님도 제가 껴서 술을 마시니 같이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점점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분이 잠시 편의점을 다녀온다며 나가셨고 저와 손님 단둘이 남게 되었죠. 서로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상태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말이 끊기고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손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입을 맞췄습니다. 놀란 저는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성분은 꼬인 발음으로 말을 하더군요. 저 사장오빠 좋아해요. 이만큼 용기 내서 티냈으면 좀 받아주면 안 되나요? 이 말을 끝으로 손님은 그대로 머리를 숙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취했던 술이 확 깨더라고요. 가게에만 집중하느라 연애세포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입맞춤을 시작으로 이상하게 그 손님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점 저도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 손님은 그 뒤로도 종종 우리 가게를 찾아오셨지만 그날 일이 생각난 건지 전보다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괜히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주일에 거의 3, 4일을 오던 손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 제가 더 안달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친구 없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저는 서비스로 안주를 더 챙겨서 손님께 드리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친구분 없이 혼자 오셨네요? 네, 친구한테 연락 안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온 거라서요. 마지막이요? 그게 무슨... 제가 친구랑 여기 찾아온 이유 아시잖아요. 사장오빠 좋아서 왔던 거. 근데 이제는 제 마음을 더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얼굴 볼 겸 왔어요. 그동안 귀찮았던 건 아니죠? 귀찮긴요. 전혀 아니에요. 되려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죠. 어디 가서 40대 아저씨를 오빠로 불러주고 좋아해 주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 혼자 좋아하는 게 힘들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물어볼게요.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티 많이 냈는데 한 번도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신 적 없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 그럼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데 그날 입맞춘 날 이후부터 자꾸 손님을 기다려지게 되네요. 저도 제가 왜 이러나 당황스러운데 아무래도 그동안 정이 들었던 건지 그런데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기가 좀 그래요. 보다시피 저는 43살이고 손님은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어린 손님을 대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난 괜찮은데. 그리고 저 그렇게 젊지 않아요. 30대라고요. 그럼 당사자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래도 아니라면 저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손님은 종이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게 건넸고
생각한 뒤에 연락을 달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손님이 주고 간 연락처를 한동안 쳐다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연애와 결혼은 그저 사치라고 생각했고 성공을 위해서 포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자꾸만 몸이 간질거리고 설레는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 손님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용기를 내어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 인한 걱정을 이야기하며 밤새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결론은 서로 좋아하는 것에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1년을 알콩달콩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45살에 여자친구와 결혼하였죠.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함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되는데 뭐하러 가게에 나오려고 그래? 힘들 텐데. 나 혼자서 충분히 당신 먹여 살릴 수 있어. 에이, 알지. 가게 잘 돼서 우리 자기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잘 알지. 그래도 자기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집에서 편히 쉬기 그래서 그래. 나도 심심하기도 하고 자기랑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아내가 내조를 해줘야 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카운터 볼게. 돈 관리하는 거 알바생들이나 매니저가 하는 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참, 알바생들도 앞으로 내가 뽑고 관리할 테니까 우리 자기는 경영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안 그래도 다른 곳에 2호점 준비하고 있잖아.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정말 고마워. 그럼 난 당신 믿고 2호점 준비에 집중해야겠네? 아내와 결혼하고 난 뒤 같이 신경 써서 운영하니 매출은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호점을 오픈할 계획이었죠. 아내는 저 대신 1호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카운터를 보았고 알바생들 뽑는 것부터 교육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믿고 1호점을 거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도움으로 2호점을 준비하였고 성공리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정도가 지나니 2호점도 슬슬 자리 잡혀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서로 바쁘다 보니 같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제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2호점도 얼추 자리 잡혀서 모처럼 저녁 시간을 아내와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얼마 만에 같이 먹는 저녁이야. 서로 바빠서 당신 얼굴도 까먹을 뻔했다. 그렇지? 그런데 오늘 꼭 할 말이 있다며. 무슨 고민 있어?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런 아내의 이혼 선언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리 빠진 표정으로 아내에게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하자니. 말 그대로야. 나 자기랑 이혼하고 싶어. 아니, 갑자기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솔직히 우리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잖아. 자기는 2호점 오픈하고 자리 잡느라 바빴고 나는 자기 대신 1호점 맡아서 운영하느라 바빴고 거기다 자기는 나보다 더 일 중독인 사람이니까 항상 가게가 1순위였잖아. 우리 나이도 적지 않은데 임신 계획 생각해봤어? 난 당신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2호점 오픈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당신을 외롭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건지 몰랐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래, 맞아. 우리 나이도 있는데 임신 계획은 생각 못했다. 정말 당신 말처럼 내가 가게 생각을 많이 했나 봐. 2호점 준비하고 오픈하느라 당신 잘 못 챙긴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내가 잘 챙기고 노력해볼게. 미안. 이제 더는 자기에게 기대되질 않아.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티를 안 낸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네. 아무래도 나이차가 있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늙은 당신과 결혼 생활이 맞지 않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겠지만 내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 선언에 저는 매우 놀라며 지난날 동안 아내를 외롭게 했던 제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보기도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더군요.
자신을 사랑한다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놔달라는 부탁에 결국 아내의 뜻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앞으로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큰 소리 칠 만큼 자신이 없더군요. 그렇게 우리 둘은 합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지만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에게 못해준 것이 미안했던 나머지 일정 부분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봤습니다. 아내에게 2호점과 신혼집 금액의 반을 주기로 이야기 나눴죠. 남들이 들으면 등신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돈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괴념치 않았습니다. 2호점을 정리하려고 오랜만에 1호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저를 만나 반가워하더군요. 그런데 오래도록 가게 매니저로 일하던 나영이가 대뜸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나영아, 갑자기 왜 그래? 여기서 일한 게 5년이 넘는데 그만둔다니? 더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곳? 나영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동안 나영이 네가 우리 가게를 많이 아끼고 좋아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처럼 이 가게에 정성을 쏟은 거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대뜸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니 내가 그동안 너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 아니에요. 저도 이곳에 큰 애정이 있다고요. 제 젊은 다 바쳐서 사장님이랑 같이 일으킨 가게인데. 그럼 왜 그래? 그냥 큰일 만들지 않고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 얼굴 보니 아무래도 아닌 것 같네요.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사장님 2호점 준비하시고 오픈하신 뒤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2호점만 신경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1호점은 사모님이 맡아서 관리하셨고, 그런데 사장님 없는 동안 사모님이 1호점을 망쳐놓은 건 아시나요? 망쳐놓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그동안 관리 잘해왔잖아. 매출도 좋게 나왔고. 그거 말고요. 다른 걸로 아주 더럽혀 놓으셨다고요. 우선 이거 보세요. 나영이는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직원들이 짐을 모아놓고 탈의할 수 있는 휴게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게실에서 아내와 알바생이 보이더군요.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내와 알바생이 휴게실에서 남몰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아내 맞아? 우리 아내가 왜 알바생이랑... 이제 아시겠죠? 사모님, 지금 사장님 속이고 몰래 알바생이랑 이런 짓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관리하신 뒤로 알바생들에게 짜증은 기본이고 본인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셨다고요. 거기다 알바생을 사모님이 뽑으시고 나서부터는 젊고 반반한 남자들만 뽑으신 거 아세요? 지금 영상 속에 있는 남자 알바생은 우리 가게 알바생들 중에서 외모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특히나 예뻐하고요. 일도 잘 안 하고 맨날 농땡이 피우는데 일 잘한다면서 더 열심히 하는 알바생보다 월급 더 많이 준다고요. 다들 사모님이 저 알바생만 편애한다는 거 다 느끼고 있어요. 괜히 말돌까 봐 쉬쉬하는 거죠. 그러다 제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계속 휴게실에서 알바생들 물건이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놨었거든요. 처음에는 범인 잡을 생각으로 해놓은 건데 확인해보니까 이런 게 찍혀있더라고요. 다음 영상은 그 남자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들 사물함 뒤지면서 물건 훔치는 것도 있어요. 사모님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월급 받으면서 남의 물건까지 훔치고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사모님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가게에 더 이상 제 인생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다른 알바생의 물건을 뒤져 훔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니 정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어지러운 정신을 붙잡으며 나영이에게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미안한데 우선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줄래?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들어서 혼란스럽지만 내가 책임지고 다 해결할게. 그리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들 힘들게 놔둬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정리할 때까지 당분간 쉬면서 다시 재충전하고 있어. 상황 마무리되면 연락할게.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우선 내가 말해주고. 나를 걱정하는 나영이를 안심시키고 그날은 2호점 문을 일찍 닫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생각하며 나를 기만한 아내와 그 알바생에게 분노했죠. 저는 사랑이라 생각하며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철저하게 짓밟는 아내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호점 일을 다른 매니저에게 맡기고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1호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그 알바생에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하도록 했고요. 도착하니 아내와 알바생이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당황한 아내가 물었습니다. 왔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출근을 안 했어. 다들 아무 연락도 없고 나영이도 전화를 안 받아. 자기 뭐 아는 거 있어?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가게도 오늘 하루 쉴 거고. 저는 태연하게 이야기하며 우두커니 서 있는 아내와 알바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냅다 알바생에게 돌진해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주먹을 휘둘렀죠.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말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제 팔을 잡고 말리는 아내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아예 알바생 위에 올라타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실컷 때렸습니다. 한참을 패고 보니 손이 아리고 아프더군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떡이 되어 있는 알바생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아내는 미친 거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왜 이래? 미쳤어? 사람을 이 지경이 되도록 때리면 어떡해? 왜? 걱정돼? 뭐?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알바생이 맞으니까 걱정되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을 이유 없이 이렇게 패는데 당연히 놀라고 걱정되지. 당신 대체 왜 이래? 알바생들을 다 쉬게 하질 않나? 갑자기 가게 문을 닫질 않나?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건데 오늘 하루 쉬면 하루치 손실이 얼마인 줄 뻔히 아는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도 말없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이러는 이유? 당신 입에서 가게 걱정하는 소리 들으니까 웃기네. 어처구니 없는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미친놈처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 보냈거든? 한번 봐봐. 아내는 한껏 인상을 찡그린 채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찡그렸던 인상이 점점 펴지더니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이걸 어떻게... 왜? 나한테 더러운 짓을 들켜서 놀랐나 보네? 이제 내가 왜 이 새끼를 이 지경까지 팼는지 좀 알겠어? 그동안 나 몰래 젊은 놈이랑 노니까 좋았지? 나 좋다고 먼저 고백할 때는 언제고 살아보니까 역시 젊은 게 좋았냐? 이게 내가 말한 사랑이었어? 난 너랑 결혼하고 책임감 느끼면서 더 열심히 살았어. 10살이나 어린 아내한테 잘하려고 쉬지 않고 일했다고. 그런데 넌 이런 나를 배신하고 병신 취급했지. 어린 놈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감히 이혼 이야기를 꺼내? 난 그것도 모르고 널 위해서 이혼도 합의하려고 했고 너한테 재산까지 나눠주려고 했다고? 내가 사람이야? 나한테 이혼 이야기 꺼낼 때 조금의 양심도 안 찔렸냐? 아내는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 셋을 쳐다보며 구경하였고 알고 지내던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길거리로 나와 모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난 내 두 얼굴 다 알아버렸고 더 이상 너한테 휘둘리지 않아. 당장 합의 이혼 중지하고 너한테 소송 걸 거야.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이 영상으로 충분하니까. 마음 같아선 저 새끼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 손에 더러운 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참는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 짐 챙겨서 꺼져. 아, 내가 준 카드랑 차 열쇠, 집 도어락키 다 내놓고 가라.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내 집에 들어왔을 때처럼 거지같이 나가란 소리야. 제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아내에게 손가락질했고 저는 가게 들어가 카운터 금고를 열어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몇 푼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알바생에게 던졌죠. 자, 받아라. 깽값 주는 거니까 넌 이 돈 받고 내 연락 기다리면서 조용히 구석에 처박혀 있어. 내 아내랑 불륜 저지른 죗값은 받아야지. 내 연남 위자료 소송 걸 테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얌전히 반성하고 있어라. 아, 그리고 내가 휴게실에서 알바생 물건 훔친 거랑 지갑에서 돈 빼간 것도 나한테 영상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수배당하기 싫으면. 가정 있는 여자 뺏는 것도 모자라서 남의 물건까지. 태생적으로 손버릇이 더러운 너한테 내가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톡톡히 보여줄 생각이거든. 너보다 인생 더 살고 이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으로서 말하는데 젊은 나이에 넌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이 새끼야. 굴럭거리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 알바생은 아픈 몸으로 남들의 시선이 창피했는지 서둘러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내는 엎드려 제 앞까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고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라면 당신 화가 풀리겠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겠는데 그냥 잠시 즐긴 거였어. 내가 저런 어린 알바생이랑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미안해, 자기야. 제발 나 버리지 마. 쫓아내지만 말아줘. 나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가정부처럼 나 부려먹어도 되고 당신 가게에서 돈 안 받고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이혼 다시 생각해줘, 자기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한 번의 실수일 뿐이었어.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 아내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거리며 찼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었겠죠.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지는지 끝도 없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봐. 적어도 네가 사람이라면 부끄러움 정도는 느꼈으면 좋겠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고개를 들여 주변을 둘러보았고 싸늘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을 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 비틀거리는 다리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사라진 아내를 보다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 사이를 빠져나와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홀로 테이블에 앉아 연신 소주를 마시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죽도록 마시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은 더 선명해졌어요. 날이 밝아오니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저를 보고 놀라 서 있는 나영이었습니다. 나영아. 왜 나왔어? 집에서 좀 쉬라니까. 사장님 이러고 계실까봐 왔어요. 이게 뭐예요? 혼자서 궁상맞게. 나영이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더니 제 옆에 앉아 저를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사장님, 어제 사모님이랑 마무리 지으신 거죠? 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술 드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사장님이 정리하신다고 했잖아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리고 어제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을까 봐요. 다른 가게 직원이 영상 찍어서 보내준 거 봤어요. 고생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사장님처럼 착하고 좋으신 분이 왜 그런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사장님 마음 괜찮아지시도록 제가 옆에서 도우면서 더 열심히 일할게요. 우리 엄마 아프셨을 때 아무 말 없이 병원비 보태주셨는데 그 병원비도 다 못 갚아서 그만 못 두겠어요. 그렇게 힘들어 위태로운 저를 나영이와 기존에 있던 알바생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었고 주변 사장님들도 제 사정을 다 아시고는 힘내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 힘들어하다 여러 사람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다 지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우선 집을 정리하고 아내가 가져가지 못한 짐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하여 아내와 내연남에게 소송을 걸었죠. 소송 결과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돈이 없는 아내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찾아와 제게 애원하셨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내도 장문의 편지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모두 차단하고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죠. 불륜남은 제가 제출한 증거 영상을 토대로 절도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전과가 몇 번 있었더군요. 집행유예가 있던 시점에 사건이 터져 옥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악몽 같았던 기억을 모두 잊고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나영이가 있으니까요. 전 와이프와 그렇게 되고 나서 나영이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고 저도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보다 저를 더 오래전부터 좋아해 오던 나영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반년 후 나영이와 재혼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아내는 허영심도 없고 가게 일에 저와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검소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내와 더 열심히 가게 운영하면서 사무점을 내는 게 목표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